네,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하는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고 적정 풀이 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 제출했다며 평가원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7월에도 감사원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항이 적정 난이도와 풀이 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에서 반복된 훈련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 문항이 수능 출제 원칙에 맞게 출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공식 입증이 된 것입니다. 수능과 모의고사에서의 킬러 문항의 출제는 학교 교육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과도하게 사교육비 부담을 키워서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막아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고통을 경감시키려면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중 76.3%가 찬성하였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아이들이 사교육 부담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고교 교육과정 안에 수능이 자리 잡도록 해 우리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두 기관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 규정하고 수년째 이러한 문항이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실태와 문제점을 호소해왔습니다. 킬러 문항 출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수년째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도 이를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르친 데서 평가한다는 학교 교육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듯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수능 대비 사교육 인프라는 특정 지역에 잘 갖춰져 있고 부모의 배경이 해당 지역에 고비용 학원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능 성적과 대입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수년째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방치해온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감사원은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거나 목표 정답률보다 낮거나 적정 풀이 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 출제했다며 평가원에 주의 요구를 주었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감사원에 주의 요구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평가원은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음을 주의 요구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7월 22일 평가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며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항은 적정 난이도와 풀이 시간을 충족한다고 보이지 않고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에서 반복된 훈련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인 것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능 출제 원칙에 맞게 출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항을 출제하지 않아
수능 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사원의 주의 요구로 그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면 법률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19년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진행한 불수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3심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요 이유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주의 요구로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리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행교육규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수능을 포함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킬러 문항 출제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승하 국회의원은 2024년 9월 23일 선행교육규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수능을 포함하는 소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분석 결과 발의 직후에 치러졌던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수학 영역에서 무려 3개의 문항이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서도 교과서 수준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출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막아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사교육 고통을 경감시키려면 조속히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국민이 법률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수능의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아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국민의 76.3%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반대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받을 차례입니다. 조속히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수능은 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이제 수능을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서 민생 경제의 안정 또한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은 학교 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이후 매년 초중고생 자살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현실이 보여주는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과 교육이 협력과 상생이 아니라 서열과 경쟁을 양산하는 풍토를 해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법과 제도로 잘 담아내는 일을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보성여고 수학교사 김혜진입니다. 제가 모든 수학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고등학생을 가르친 지 13년 차에 접어든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2조를 살펴보면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춤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한껏 치장해서 대학에 갖다 바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수능 고득점만이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문서를 한 번쯤이라도 들여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모든 과목마다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지나치게 복잡한 활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다룬다.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지양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과목마다 지나치게 복잡한 혼합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지나치게 복잡한 활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수능 체제에서 그 유의사항들을 유의하고 그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과연 고득점 문항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한된 시간 내에 가능할까요? 그러한 유의사항들을 유의하고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서 수업했다간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고 학부모님들께 민원당하기 십상입니다. 학교에서 수능 대비를 안 해준다고 교사가,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요. 이러니 고등학교 수업은 수능 대비로 수렴되고 학교 내신 시험은 수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수능은 어떤 목적으로 출제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수준의 문항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말 그 수준의 문항들이 해당 학문에 대한 이해도와 사고력을 내실 있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만약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이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수능을 치른다면 국가교육과정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학교 수업만 듣고서 EBS 문제집만 풀고서 그 문항들을 그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겠습니까?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춘 대학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조건에서 그 문항들을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수능은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엄밀하고 그렇게 촘촘하고 그렇게 공정한 변별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분초를 다투는 시간 내에 하지 말고 쓸데없는 고난도 문항으로 하지 말고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선다형으로 하지 말고 기계가 자동 채점하게 하지 말고 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채점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학생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수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원이 없으면 수능 대비를 할 수 없다. 학교 수업만으로 공부하기엔 다른 친구들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4점짜리 문제의 경우 정말 오래전부터 선행학습을 해온 친구들만 풀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수능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치우치는 학습 방법은 학생들 간의 격차를 벌릴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고충은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의 고충으로 이어집니다. 내신 시험으로도 수능을 대비해주는 잘난 학교, 잘난 교사가 되려면 수능 문항대로 발문하고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을 출제해야 합니다. 대입 결과로 입소문난 학교가 되려면 진도를 빨리 빼고 EBS 문제집을 풀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과목 명과는 상관없이 수능 대비 수업을 운영해야 할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도 아이들은 촘촘히 변별되어야 하고 만점은 많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시험은 또 어려워져야 합니다. 결국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은 침해되고 교사의 전문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전문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교육 강사인지 공교육 교사인지 입시 컨설턴트인지 공교육 교사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매 선거철이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치권의 메시지는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 출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학교 현장에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혜진 선생님 발언에서 교사로서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를 찾고 성장하기 위해서인지 혼동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성장하며 다닐 수 있도록 또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